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12월 19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할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요일 비트코인 갑작스럽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얼마 시간이 들지 않았는데요. 오전부터 지금 급등세가 갑자기 반등으로 나왔습니다. 정말 예상하기 어려운 이 패턴이긴 한데 어느 정도 그 반등이 나올 거라고 전망하는 또 분석가들도 있긴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이 전저점인 부분하고 지금 맞닿아 있는데요. 지금 이 6,500달러 선 정도에 지금 도달하고 나서 다시 급하게 갑자기 반등이 나오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계속 내려갈 것처럼 흘러내리는 이 와중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7,300달러 선, 7,320달러 선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급격하게 이렇게 반등세가 나오게 되면 분위기가 이제 살짝 달라지긴 하는데 이 분위기가 이제 어디까지 갈 것인지가 이제 중요하겠죠. 지금은 그래도 반등세가 약하지는 않은 상황이라 다행이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서는 추가적으로 7,800, 7,900까지는 올라가줘야지 이게 완전히 방향을 틀었구나, 완전히 다른 흐름이 이제 나오겠구나 라고 좀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 반등이 나온 부분들 안에서 어느 정도 그 긍정적으로는 바라보여지는데요. 이 흐름들이 어디까지 이어갈지는 추가적으로 이 강세 흐름이 조금 더 크게 나오는 것들을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반등이 나왔다는 거는 반가운 소식이고요. 지금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과매도 국면에 이제 진입을 한 상태에서 반등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 과거에 이렇게 과매도 국면에서 이렇게 극적으로 전환되는 흐름들이 가끔씩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떨어질 때 무조건 걱정만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마음을 조금 더 다잡으실 필요가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남들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 마음을 다스리는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에도 일봉상으로 봤을 때에도 7,315달러 선까지 반등을 한 흐름들 정확하게 보이죠? 이 저점하고 이 저점이 지금 맞닿아 있는 지금 쌍바닥 형태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추세가 위쪽으로만 틀어준다면, 이 트렌드를 완전히 깨고 올라가 주기만 한다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그래도 더 터져주면서 지금 올라지는 이런 흐름들은 아주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보다 거래량이 조금 더 크게 나오고 이 위쪽으로 7,800달러 선 위쪽으로 만약에 상승 흐름까지 보여준다면 분위기 이 트렌드 라인이 완전히 깨지면서 분위기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이걸 올라왔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서 하는 부분들은 좀 조심해서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거래량으로 보더라도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 내에서 상당히 반전이 올라오는 시작점 같은 느낌이 들긴 하죠. 그래서 거래량이 크게 터져주는 부분들은 좀 필요합니다. 이런 하락세에서는 완전하게 좀 방향성을 틀기 위해서는 거래량도 같이 터져주고 가격도 급등하는 양상들이 나와주는 게 훨씬 더 보기 좋은 양상이 되겠죠. 자, 그리고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다시 이평선 위쪽으로 진입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수렴 형태를 계속 이어나갈 가능성들이, 이게 삼각 수렴으로 이어나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값으로 계속 이제 올라가서 이 8,000달러 선 안으로 들어온다면 다시 또 수렴의 과정들을 겪을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도 전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골든크로스가 나온 이후에 이 가격대를 계속 유지해주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가격대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위쪽으로 상승을 트느냐, 아래쪽으로 이걸 깨고 내려가느냐, 이 방향성을 정하는 지금 순간이라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될 순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더리움도 지금 반등세가 나왔는데요. 지금 120달러 선까지 쭉 빠졌다가 다시 그걸 회복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133달러 선까지 상승을 했고요. 이더리움의 하락세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좀 더 강하게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비트코인보다 계속 더 빠지는 형태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분위기가 좀 알트코인들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꿔주려면 이더리움이 좀 힘을 내줘야겠죠. 앞으로 2020년에 이더리움의 2.0 버전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전에 이걸 틀 수 있을지, 강력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을지가 좀 관건입니다. 지금까지 현재의 흐름은 계속 흘러내리는 흐름들, 힘이 별로 없어 보이는 흐름들을 계속 지금까지 보여주었는데 이 흐름들을 반전시키는 게 지금은 가장 최대의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가 지금 과매도 국면이었죠. 과매도 국면에서 이렇게 반등하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떨어질 만큼 떨어진 비트코인 가격 반전에 임박했나라는 기사인데요. 지금 가격이 이제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지금 예측을 한 부분입니다. 헤지펀드 서비스 전문가이자 시장 분석가인 토마스 손튼이 지금 최근 트위터를 통해서 추세 반전을 가리키는 유명 지표인 TD 스퀀셜 콤보 지표가 있는 블룸버그 비트코인 차트에서 BTC의 현재 캔들이 매수 13에 있다. 이는 비트코인의 가격 반전이 임박했음을 나타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통해서 지금 이 13이라는 매수 13이라는 이 구간에 진입하는 부분들은 가격의 반전이 일어날 것이다 했는데 정확하게 딱 그 부분에서 지금 반전이 일어났죠. 신기하게도. 자, 그리고 암호화폐 분석가 리듬은요. 오늘날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을 지적하며 비트코인은 준비통화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새로운 금융 인프라가 될 수 없다라고 속단을 하는 그 이야기들 많은데 마치 유치원을 다니는 꼬마를 보고 아이의 미래 MBA 커리어를 판단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에 대한 평가들 뭐 준비 통화가 될 수 없거나 새로운 금융 인프라가 될 수 없다라고 평가하는 이 평가들은 결국은 유치원생들이 앞으로의 미래를 전망하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만큼 이 리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라고 반증을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단기적인 가격 전망들 조금 시간이 지났어요. 안타깝게도 지금 이걸 먼저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이게 늦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반등세 6,600달러 선, 6,220달러 선 이 전 저점하고 맞물려 있는 이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 키 레벨이다. 여기를 반등을 나올 것이다 라고 모이셔브 유리가 분석을 한 내용인데요. 이게 7,000달러까지 이렇게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까지도 가격 이상으로 지금 올라왔는데요. 7,200달러까지 지금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조금 더 크게 올라왔죠. 예상했던 것보다. 그래서 반등세가 상당히 크게 나왔다라는 부분. 그리고 유리 비시코라는 암호화폐 애널리스트도 똑같은 전망을 했는데 여기 6,500달러에서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7,200달러 선을 넘어서서 지금 위쪽에 7,800달러 선 이 저항선이 위치해 있는데요. 여기까지가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7,800달러 선을 넘어서는 게 지금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이 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세가 그래도 생각보다는 크게 나와서 지금의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들보다는 크게 나와서 다행이라고 보여지고
이 박스권을 보이느냐 아니면 이 7,800달러 이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느냐, 이 흐름에 따라서 이 양상이 좀 중기적인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람보르기니가 지금 세일즈포스 블록체인 기술로 차량 인증 프로세스를 개선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이탈리아의 슈퍼카 브랜드 람보르기니가 자사 차량에 대한 신속하고 안전한 인증을 위해서 세일즈포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라고 18일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람보르기니는 세일즈포스 블록체인 플랫폼 도입이 고객 경험 향상과 자사 차량의 가치 유지를 위한 혁신의 일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람보르기니는 이제 중고 매매 시에 이탈리아 산타가나 볼로냐 본사에서 800에서 1000회에 걸친 정품 인증 검사를 실시하고 차량 부품을 인증하고 서비스 내역 확인에 많은 데이터 리소스와 시간을 투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일즈포스 블록체인 플랫폼은 분산 네트워크로 람보르기니 협력 업체를 연결해서 차량 인증 프로세스를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 차량 인증 프로세스가 이제 디지털화가 되는 부분이고요. 협력사 간의 신뢰가 강화되겠죠. 이 블록체인은 서로 이제 신뢰를 하게 만들 수 있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이 차량에 이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감으로써 이 소유주의 변동, 차량 이력, 사고 이력까지도 나중에는 블록체인을 통해서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량 정보를 위변조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차량의 미터수를 변화시키거나 차량의 사고 이력을 바꾸거나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없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기술이 될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을 지금 람보르기니에서 도입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엄청난 이 편의성 같은 게 있고요. 그리고 이 실제 차량을 소유하는 소유주도 굉장히 간편하게 또 그런 부분들을 이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중고로 차를 또 구매하시는 분 같은 경우도 믿고 또 구매가 가능할 거고요. 지금은 이제 믿기가 힘들잖아요. 과거 이력들을 막 조작을 하거나 이럴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바꾸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차량에는 대부분 블록체인 기술이 대부분 들어갈 것으로 보여져요. 앞으로 이제 사물 인터넷 기술하고 자율주행 기술이 이제 같이 접목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같이 이 블록체인 기술은 활용도가 굉장히 넓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머니그램 CEO 리플과 XRP가 전 세계 지불미래의 모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머니그램 같은 경우는 지금 리플과의 파트너십을 맺고 있죠. 그래서 리플이 머니그램에 5천만 달러로 인수를 하면서 새로운 팀으로 이제 거듭나게 되었는데요. 머니그램은 현재 리플의 XRP 기반의 온디맨드 이동성인 ODL을 사용해서 미국과 멕시코가 머니그램의 전체 일일 거래량의 10%를 이동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와 호주에서 ODL의 잠재력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지금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거래량의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거래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이죠. 훨씬 더 이제 저렴한 가격에 빠르게 지불이 가능하고 송금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이용할 가능성은 갈수록 높아져 보이긴 합니다. 브래드 게링하우스 리플의 CEO가 말한 것처럼 전 세계의 유동성으로 리플은 기술 플랫폼을 구축하고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리플과 XRP는 그런 의미에서 혁신적이며 전 세계 300개 이상의 파트너를 이끌어왔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계속 이 파트너들이 증가하는 부분들은 리플의 긍정적인 호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호재가 가격에는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하락으로 벡트 거래량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다라는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의 이제 가격이 지금 이제 최근에 하락하면서 이 벡트의 선물 상품이 갑자기 이제 유입이 늘어나는데요. 벡트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하락세를 나타낼 때 갑작스럽게 이 거래량이 이제 증가하는 부분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 선물은 약세장에서나 강세장에서나 둘 다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베팅을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계속 지금까지는 이 상승과 하락을 하기 전에 계속 지지부진한 거래량으로 비트코인이 움직임이 없었을 때가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급격하게 갑자기 하락하는 모습들, 그리고 지금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이 선물의 거래량이 굉장히 활발히 일어날 것으로 났고요. 실제로 벡트 거래량이 늘어났고 사상 최고치를 또 기록하는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가격의 변동성의 큰 시장은 결국에는 이 선물 거래자들한테는 큰 먹잇감이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가격 변동성이 지금 큰 이유가 그 중에 또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선물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단기적으로 사고 팔고 하는 부분들에 이제 그 트레이딩을 많이 하실 텐데, 트레이딩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잠깐 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수익보다는 손실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트레이딩은 굉장히 초보자분들한테는 제가 추천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하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주도 전기차 배터리 이력 관리에 블록체인 활용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제주도에서 지금 그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돼서 지금 이제 블록체인을 활용하겠다라는 소식입니다.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2회 블록체인 진흥주간 컨퍼런스에서 한양수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과 과장이 그 제주도가 개발 중인 블록체인 기반 폐배터리 유통 이력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폐배터리 유통 이력 관리 시스템이라는 거, 결국에는 이 전기차 배터리가 5년 정도 가면은 이 수명이 이제 단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명 단축 때문에 이 폐배터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그 부분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다시 재활용하는 형태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가 생각보다 이 전기차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도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전기차 배터리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기차 배터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모든 부품이나 전기차 전체가 이 블록체인 이력 관리 시스템에 다 들어가야 할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블록체인 지역화폐 정책 마련 도구로 활용이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전라북도가 블록체인 기반으로 스마트 투어리즘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 화폐를 발행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지금 개발 중인 것은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투어리즘 플랫폼을 소개를 하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블록체인 지역화폐 사업을 도입해서 블록체인 기반 맞춤형 관광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목표라고 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1000만 명 이상이 전주 한옥마을을 찾고 있는데, 이쪽을 포함해서 군산, 정읍, 김제 등으로 지금 확산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화폐라는 것들이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좋은 효과를 얻는다면 앞으로 전국적으로 이게 퍼지겠죠. 그래서 이제 지역 화폐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이제 CBDC나 중앙화된 중앙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들도, 디지털 화폐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아마 지역에서 먼저 이런 테스트 기반을 먼저 가는 다음에 이게 확인이 되면 아마 그 중앙은행에서, 이 한국은행에서도 여기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요해 보입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 테스트는 빨리빨리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테스트를 해보고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실패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경험해봐야지만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지도 구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좀 활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클의 OTC 데스크 크라켄에 이제 매각을 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지금 미의 샌프란시스코 소재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이 서클의 장외거래 시장 데스크를 인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이제 서클 같은 경우는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투자를 했던 중요한 그 거래소인데, 이 거래소가 지금 장외거래 시장을 데스크를 지금 이제 크라켄에 넘겼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지금 서클 같은 경우는 이 스테이블 코인 플랫폼을 집중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2020 상품 로드맵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하고 있는데, 사업 포트폴리오를 간소화하고 팀을 재편해서 민첩성을 키우려고 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스테이블 코인 쪽에 오히려 이제 서클은 집중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 크라켄 쪽은 뭐 장외거래 시스템을 좀 더 인수해서 확장을 해나가는 형태로 가겠죠. 어떤 게 이제 더 나은 선택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서클은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 네, 많은 힘을.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 조금 더 중요해 보이긴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들의 시장이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지금 나오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고, 앞으로 중앙은행에서도 이 스테이블 코인, 그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것들을 다들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굉장히 크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피델리티 디지털 자산 서비스 영국을 교두보로 유럽 진출한다라는 소식인데요. 지금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가 유럽 기관 투자자 시장으로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확대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을 통해서 유럽 기관 투자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이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 서비스는 2018년도에 출범해서 미국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및 거래 실행 서비스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에 대한 서비스를 지금 지원하고 있고, 비트코인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요. 피델리티가 지금 이더리움도 소비자들이 원한다면, 이 투자자들이 원한다면 추가 지원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고, 그리고 피델리티가 지금 바라보는 시장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가 좀 보여지는데요. 디지털 자산 서비스 업체 관련 규제가 점차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이 전 세계로 기관 투자자 대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만큼 영국을 비롯한 모든 지역의 규정을 준수할 반쯤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전 세계로 기관 투자자 대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를 확대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시장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라는 걸 반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디지털 자산 서비스 시장이 앞으로 커진다는 부분, 이 피델리티 같은 엄청난 대기업들이 전 세계로 지금 확장을 해나가는 부분들을 보더라도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은 앞으로 확장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큰 흐름들 여러분들 보시면서 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